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 딱 맞게 골라드리는 경향시소, 시사 소믈리에 임지선입니다. 지난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는데요.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과반을 넘어서 결선 투표 없이 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두고 국민의힘 출입하는 조미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향신문에서 국민의힘 반장을 맡고 있는 조미덕 기자입니다. 아, 반장인가요? 완장 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결과 한번 얘기 나눠볼 텐데요. 네. 전당대회 결과 기자들이 예상대로 된 건가요? 네, 기자들이 대부분 1위는 김기현 후보가 할 거고 2위 안철수 후보, 3위 천하람 후보, 4위 황교안 후보 이렇게 순위는 대부분이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과반으로 가냐 안 가냐 이거 논란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결선을 가냐 안 가냐가 사실 쟁점이었고 기자들끼리 내기도 많이 했거든요. 6대4 내지 7대3으로 결선에 가지 않는다. 김기현 후보가 바로 과반 득표로 당선될 거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소수 의견으로 2위를 안철수가 아닌 천하람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럼 어디로 내기 거셨나요? 저는 결선에 간다고 걸어서 좀 이렇습니다. 바람과 전망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사실 김기현 대표가 이 사선이지만 인지도나 그 존재감이 이렇게 큰 그런 정치인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대표가 된 거는 그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윤심이 통한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지난 1월 여론조사에서 3% 내지 5%의 지지율을 받았어요. 아, 네. 진짜 낮네요. 네. 그때는 권성동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보다 훨씬 낮았죠. 네, 그건 네. 당원인가요? 아니면 일반인 여론? 일반인 상대로 한 조사였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당원들의 과반을 지지를 받아서 대표가 됐으니까 거의 수직 상승한 걸로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번 결과가 사실 시작 전부터 되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당원 당규 바꿔서 일반인 여론조사 빼고 당원으로만 100%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 룰부터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네. 당원 100%로 투표를 하게 된 거는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후보, 네, 나경원 전 의원 이런 인지도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올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부터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김기현 후보를 윤심 후보로 내세우고 그분을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룰 개정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근데 이게 사실 전당대회 치르는 동안 룰 개정되고 그리고 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장에서부터도 또 이렇게 해촉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나가게 됐는데 그런 거 보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너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당원들이 보기에 우리 대통령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지 전혀 헷갈리지 않았을 것 같은 선거예요. 네. 왜냐하면 헷갈리면 바보 아닌가요? 네. 아까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을 이제 그만둔다고 했는데 해촉을 시켜버려요. 그 적극적인 의사 표시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국정 운영의 적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대통령이 어느 후보를 마음속으로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헷갈리지 않았을 것 같고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 그 경향신문 기자들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 당원들을 만나서 이제 의견을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긴 하는데 사실 대통령실의 개입은 좀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그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 음성 약간 변조해서 나간 그 단톡방에 올라온 메시지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네, 그때 저 인사드린 행정관입니다. 저희 전당대회도 별로 안 남고 그래서 이제 저희 김기현 대표 그런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컨텐츠 올라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좀 전파하실 방이 있으면 전파도 좀 해주시고 그러십사. 예, 그래서 방이 있는데 좀 초청을 드려도 될까요? 아마 저기 방 이름이 김이 이김 이런 방인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이 의혹은 많았지만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대에 개입해서 한쪽을 돕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음성으로 확인되는 그런 중요한 보도였는데 그래서 파장도 좀 컸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 법이라는 건 아마 공직선거법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을 때 문제 됐을 때는 이제 총선에 대한 당내 선거였잖아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대상이 됐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순수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나왔던 공천 개입 얘기를 수사했던 거는 바로 지금의 윤석열 네. 대통령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국가공무원법상의 중립 의무나 이런 부분에서 징계 사유가 된다. 네. 당내에서 검찰 출신인 김웅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적어도 수사 내지는 사실 조사에 의한 징계 정도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아무 일 없다는 뜻이 그런 지금 움직임이 별로 넘어가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이렇게 정말 거의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때 1, 2위 후보 차이가 더블이 아니라 트리플 정도 차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50%를 넘은 지금 이 상황이 왜 이제 대통령실이나 소위 윤핵관들이 이번 선거에 좀 개입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반증해야 되는 일이요. 사례군요. 네.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뭐 결선은 가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내기에서 이겼을 텐데 우리 조미덕 반장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때도 기자들 의견이 막 광범위하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갈린 건 아니고 결선에 간다는 분들도 45에서 54일 예상 많이 하고 결선에 안 간다는 분들도 50에서 55를 예상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개입을 해도 원사이드하게 한쪽 후보가 이기지 않는 상황이었었던 거네요. 그 오늘 주요 당직 인선 결과 나왔는데 그 소식 좀 전해주시죠. 당의 총선을 관리하는 사무총장의 윤핵관 의원 중에 한 명인 이철규 의원이 이철규 의원이 네. 친윤계 네네네네 임명됐고요. 전략기획부총장의 박성민 의원, 그 다음에 조직부총장의 배현진 의원. 다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란 분이 다 주요 전면 배치된 거네요. 네, 그렇죠.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술친구로 알려져 있어요. 예전에 대통령이 대구 고검에 이제 내려가 있을 때 울산에서 구청장을 하면서 같이 술을 많이 마시면서 소맥을 마셨을까요? 네. 사실 좌천돼 있을 때 이렇게 자기 신경 써준 사람이 되게 고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제일 기억나는. 지금도 이제 좀 자주 연락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대변인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네. 그 전당대회 내내 김기현 대표 연포탕 강조했어요. 연포탕 뭘까요? 연대 포용 탕평입니다. 그럼 이번 오늘 발표한 이 당직 인선이 연포탕을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핵심 보직을 보면 사실 그렇다고 보긴 어렵고요. 대변인도 강민국, 유상범 의원이 됐는데 아까 조직부총장 했던 배현진 의원이나 이 유상범 뭐 이런 분들은 사실 대표적인 강성 친윤계 의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김민수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원외 대변인이 됐는데 그분은 나경원 전 의원을 돕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김나 연대의 이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거에 도와주셨으니까 일정 부분.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강대식 의원이 있는데 이분은 유승민계로 분류가 돼요. 근데 사실은 강대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는 친윤계 의원들과 사실상 많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탕평이 맞나 하는 얘기들 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근데 문득 궁금한 거는 근데 왜 하필 김기현 대표였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기자들도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왜 꼭 다들 대통령을 돕겠다고 하는데 왜 꼭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느냐 했는데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는 대통령이 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서울 법대 1년 선배거든요. 그래서 사석에서는 선배님이라고 호칭을 한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내년에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신뢰할 수 있고 이신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대표여야 사실은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이나 이런 큰 사건들 수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흔적이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공천 개입이 문제가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을 대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이신전심으로 알고 직접 소통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그런 문제들은 불거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은 왜 안 되나요? 같은 서울법대인데. 그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아마 김기현 대표를 직접 신뢰하는 건 아마 대통령이 선택일 거고요.
제가 이제 작년 5월부터 국민의힘을 출입하는데 들어가서 이런 거 좀 느낀 점이 있어요. 사실 밖에서는 제가 크게 존재감이 있는 의원이라 못 느꼈는데 당 내부에서는 당 대변인부터 이제 원내 수석이라든가 원내대표 이런 당직을 쌓아가면서 그 경험 속에서 의원들한테 이분에 대한 신뢰도가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런 점을 좀 높이 샀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김기현 대표가 그 대변인 17대 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변인부터 차근차근 이제 당내에서 밟아 올라갔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울산시장을 거쳐서 문재인 정부랑 좀 소송을 간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전투력이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의외의 싸움꾼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기현 대표를. 그래서 아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좀 더 마음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네네. 예전에 김기현 의원을 기억하는 분들은 좀 합리적이고 그렇죠. 온건한 이미지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를 기억하죠.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투사 이미지로 약간 좀 바뀐 면도 있죠. 이번에 회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굉장히 강성의 보수 색채로 많이 바뀌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지금 총선이 좀 딱 한 1년하고 1개월 정도 남았어요. 근데 원래 전당대회 하고 나면 이렇게 컨벤션 효과로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는데 오늘 리얼미터 결과 보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8.9%로 그 4주 만에 40%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근데 그럼 김기현 대표 체제 출발로 총선까지 이렇게 순항할 수 있을지 약간 좀 물음표가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여론도 좀 반영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대표가 이렇게 뽑혔는데 컨벤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건 당 입장에서 사실 힘이 빠지는 그렇죠. 일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당내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친윤 일색으로 됐고 보수 인사 일색으로 됐기 때문에 갑자기 모두 전환을 해서 총선에서 이제 그 중도층들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모두 전환이 될지는 좀 의문이 좀 그렇죠. 드는 건 사실입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김재원, 조수진, 김병민 최고위원 모두 다 굉장히 보수 색채가 강한 인물들인데 이거 갖고 총선에서 중도층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분위기는? 지금 현재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 중에 좀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당에서 있어서 그분들이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고요. 대통령 지지율과 당의 어떤 그 진로를 너무 꽉 체인으로 묶듯이 묶어놔서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총선에서 돌파할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엔 2위 한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좀 미래가 복잡해졌는데 이번에도 또 철수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안철수 의원에 대한 평가는 좀 다층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예전 선거를 보면 중간에 철수하거나 아니면 결과에서는 1위나 3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일단 하면은 아예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하면 1등 하는 거군요. 네네. 3위를 할 때도 있었고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3위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2위를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결선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후보인데 실패했다는 걸로 좀 박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 지지를 얻었는데 이게 당원 수로 보면은 10만 표가 넘어요. 그럼 꽤 많이 선전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합당해서 들어오신 사람 분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온 지 몇 개월 만에 그래도 10만 명의 지지를 받았다는 걸 해서 이거를 지지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당 내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건 아마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에 달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내에서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좀 있나요? 그 친안계라는 이름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아마도 이번 선거는 그걸 좀 드러내기 쉽지 않아서 그랬을 텐데 저희도 이게 취재를 해보면 지지하는 의원은 있는데 그 농도가 진하진 않은 그 사석에서 만나면은 그 동조는 하시는 분이 계시긴 계시나요? 네네네. 있었습니다. 신기한데요. 적어도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대선에서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치는 식으로 그렇게 좀 박대하면 안 된다라는 당내 여론도 좀 있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선 주자로 이렇게 해주는 분위기도 또 아닌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당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자 중에 한 명으로 잘 일단 우리가 관리해야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거죠. 네. 네. 그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 전당대 자체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물러났다고 해야 되나요? 쫓겨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된 건데 천하람 후보 밀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표가 많이 안 나왔어요. 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이번 표현을 하면서 선거를 했거든요. 자신이 물러나게 돼서 치러진 전당대회고, 그래서 자신이 대표로 있을 때 당원들이 대거 유입이 됐는데 그 자신의 표가 어느 정도가 될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게 결국 자기 정치력이니까. 그리고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에게 나의 영향력이 이 정도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근데 해요.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15%를 얻지 못했으니까요, 천하람 후보가. 사실 기대에 미쳤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당원들이 좀 그런 걸 걱정하는 게 컸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이제 처음에 천하람 후보가 뜨는 데에는 이준석 대표의 도움이 컸지만 나중에는 이준석 대표가 뒤에 있다는 게 좀 더 이상 올라가는 데에서는 좀 제약이 됐다. 제약이 되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원래 그 코멘트하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전당대회 끝나고 어떤 반응 보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실제로 어떻게 이후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 같고 내부를 다지는 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방송도 활동도 하고 이제 책도 나와서 활동을 하니까 아마 조만간 활동을 재개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책은 엄청 많이 팔렸던데 벌써 3세를 찍었다고 하던데요. 네. 대단합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 그 2위, 3위 이쪽 후보들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총선 1년을 남겼던 시점에서 또 정치권에서 약간 신당 창당 이야기들이 좀 가능성들이 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안철수 전 의원이나 뭐 이준석 전 대표나 뭐 또 유승민 의원도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 이런 분들의 좀 정계 개편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가능성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전망하기에는 사실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서 그분들이 이제 뛰쳐나가서 당을 꾸리는 경우들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떨어진 안철수 의원이나 천하람 후보나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있는 지역구들이 그렇게 당내에서 경쟁력이 높은 지역구들이 아니라 험지라고 불리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그분들한테 공천을 굳이 안 주기보다 좀 전략적으로 주고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에 뼈를 묻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뼈를 묻을 정도로. 네. 부인인 김미경 교수도 처음으로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을 했어요. 입당했나요? 네, 입당을 그 전에 했고요. 그럼 민주당에 있을 때는 입당 안 했었나요? 예, 당적을 가진 적은 없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도 이제 원팀이 돼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면서 당내에 좀 자기 자리를 잡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위가 돼서 떨어졌어도 원팀 되자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군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쪽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심 그 바른정당 때 이제 나가서 창당을 했었는데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많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사실 다시 나가려면 그때 모습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시 나가는 동력을 다시 갖추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나갔을 때 배신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다시 또 덧칠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왜 내가 나가냐? 나는 내가 나갈 이유가 없다. 이 당에서 대표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의 정치 상황은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당장 신당 창당에 대한 그런 뭐 동력이나 유의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둘 다 좀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총선이 1년 좀 많이 넘게 남았죠? 남았고 사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선거 제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3당의 출연이 좀 더 유리하게 국회의원 선거 자체가 바뀔 수 있나요? 좀 바뀐다든지 또 민주당에서 지금 뭐 비명계 움직임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소위 그렇게 서로 맞물리면서 양 당에서 좀 돌아갔을 때는 좀 이런 양당 내에서 원심력이 커지면서 좀 그런 제3당 출연의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비명계와 비윤계의 만남의 가능성도 있나요? 그러게 그러니까 정치적 상상력은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실제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사실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해야 정치부 기자 잘할 것 같아요. 네. 지난해 7월 이후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를 마치고 드디어 8개월 만에 김기현 대표를 출범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가 아닌 민심을 잘 전달하는 여당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눈 부릅뜨고 잘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